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와 함께 실제 업무 영역에서 마케터들이 어떻게 챗GPT를 활용하는지, 더 나아가서 마케팅 업무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 업무, 사무 자동화 업무,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나의 모든 업무를 챗GPT에게 어떻게 맡기는지를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고 팬덤 퍼널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기도 하지만 원래 개발자였어요. 그래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석사로 인공지능을 전공하고 SK텔레콤이라는 통신회사에 개발자로 입사를 한 다음에 17년 동안 데이터 웨어하우징, CRM, 데이터 마이닝 등과 같은 개발과 데이터 분석 업무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2010년에 필립 코틀러의 마켓 3.0이라는 책을 읽고 마케터는 그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파는 사람이 아니고 그 기업의 철학과 가치관을 전달하는 메신저이다 라는 그 정의를 들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평생 하고자 하는 업이 있다면 이렇게 그 기업의 명확한 생각, 앞으로 꿈꾸는 세상을 전달하는 마케터가 되고 싶다. 그래서 마케터로 커리어를 전환한 경우입니다. 17년간 개발을 하다가 이제 마케터로 전향을 한 그러한 약간 좀 드라마틱한 사례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마케팅 업무를 진행했던 회사는 존슨앤존슨이라고 그 외국계 회사입니다. 여러분 뭐 존슨스 베이비, 뉴트로지나 아비노, 타이레놀, 리스테린 뭐 이런 제품군을 가지고 있는 150년이 넘은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 회사이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얀센이라고 하는 제약 업계도 갖고 있고 그다음 메디컬 디바이스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수술실에서 하는 모든 도구들을 다 제공하는 그러한 의료기기 업체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잘 쓰시는 아큐브 렌즈를 하는 그러한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그런 헬스케어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5년 동안 디지털 어떤 새로운 기술 그다음 시장에 대한 데이터 이해를 가지고 제가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롯데그룹의 그 IBM 왓슨을 활용해서 AI TFT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롯데마트의 마케팅 부문장으로 입사를 해서 롯데 계열사의 87개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IBM 왓슨의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그 기업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BJF 리테일이라 그래서 편의점 1위 CU를 운영하는 그 회사의 마케팅 실장으로 입사를 해서 15,000개 매장의 실제 오프라인의 포스 데이터와 그 다음에 포켓 CU라고 하는 그런 앱의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여러분들께 옴니채널 마케팅을 하실 수 있도록 마케팅 실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네일팁, 데싱디바의 마케팅 디렉터로 들어가서 그 중국과 그 다음에 해외 마케팅, 그 다음에 한국 마케팅을 총괄하면서 여러분의 뷰티 업계에서도 제가 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두의 연구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커리어를 전환할 때 부트캠프처럼 다시 프로그램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이제 교육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이펠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갭이어를 가지고 즉 회사를 그만두고 완전히 풀타임으로 교육생으로 다시 딥러닝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요새 나오는 생성형 AI를 공부했는데 그때 이미지 음식 예를 들면 뭐 떡볶이, 뭐 육개장, 갈비탕 이런 사진을 다 찍어서 얘를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 군 떡볶이 이미지를 만들어봐, 육개장을 만들어봐 이렇게 이미지 생성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때 아직 생성형 AI 챗GPT가 뜨기도 전에 2020년에 생성형 알고리즘이 이렇게 파워풀하구나 라는 걸 느끼기도 했지만 그때는 DCGAN이라는 그러한 이제 생성형 AI 알고리즘이었는데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의 육개장을 만들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육개장 사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제가 그때 육개장 사진, 그다음에 떡볶이 사진, 떡국 사진을 만들었는데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그렇게까지 놀라울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93년도에 석사를 하면서 그때도 컴퓨터 비전을 했는데 그때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막 세상을 뒤집을 만한 정도는 아니구나라고 해서 그때 원래 개발을 하다가 마케팅을 하다가 그 모드 연구소에서 갭이어를 하면서 다시 또 개발로 돌아갈까 하다가 아직은 또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다시 어센트 코리아라고 하는 이제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서 마케팅 본부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센트 코리아는 뭐 하는 회사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의 고객의 니드를 분석해서 그 기업이 고객이 검색할 때 그 기업의 웹사이트가 잘 노출되게 함으로
사업으로 인해서 자연 유입 트래픽, 즉 광고 없이 고객이 스스로 몰려 들어오는 그런 올가닉 트래픽을 같이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때 한 2년 넘게 어센트 코리아에서 SEO라던가 검색 엔진 최적화, 그 다음에 컨텐츠에 대한 구조적인 생성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좋은 성과를 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5월에, 지금 몇 개월 안 지났죠. 올해 5월에 팬덤 퍼널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챗GPT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퍼스널 브랜딩을 컨설팅해주고 교육을 해주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제 회사를 창업하게 된 계기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혹시 이런 고민이 있을까봐 도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회사의 CMO로 한 12년 동안 근무하면서 저희 모든 직원들의 퍼스널 브랜딩을 해드렸어요. 그 이유가 직원들이 하나의 어떤 기능으로, 부속품으로 회사에 근무하게 하고 싶지 않았고, 그 분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 강점 기반으로 그들이 향후에 되고 싶은 모습을 명확하게 브랜드로 정의함에 따라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하지만 미래의 본인의 그 전문가 브랜드를 완성하는 하나의 여정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을 원오원 그 브랜드 코칭을 하면서 이 사람이 가슴이 뛸 만한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 드렸고, 그렇게 퍼스널 브랜드 네임을 갖게 된 직원들은 회사 업무를 그냥 월급 받고 내가 시간을 제공하는 그러한 영혼 없는 일이 아니라 나중에 내 브랜드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회사에 더욱 열심히 일을 하고 그게 온전히 내 것이 된다라는 자기 주도적인 열정적인 삶을 사는 걸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해서 12년을 하다가 이제 챗GPT가 너무나 많이 발전하는 걸 보면서 앞으로 1인 기업의 시대가 너무 빨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해서 이분들을 육성해야만 했던 과거와 달리 모든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외부의 전문가를 빠르게 필요한 과제 위주로 계약을 하는 프리랜서, 아니면 전문가 집단한테 위임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한 회사에 들어가서 하나의 기능만 평생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기획력만 있다면, 내가 아이디어만 있다면 다양한 생성형 AI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나만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구나. 이때 중요한 건 이 사람의 개인 브랜딩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1인 창업가라던가 아니면 회사에서 아직은 근무하고 있지만 나만의 비즈니스를 꿈꾸는 사람들의 퍼스널 브랜딩을 도와주는 회사인데, 그래서 제가 12년 동안 퍼스널 브랜딩 코칭한 거 플러스 생성형 알고리즘으로 빠르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콘텐츠를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웹사이트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생각하는 게 빠르게 콘텐츠로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떤 특정 영역, 틈새 시장에 사람들이 검색할 때 이 사람들의 컨텐츠가 빠르게 상위 노출돼서 광고비 하나도 지불하지 않고 고객이 몰려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드리는 그런 컨설팅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던 이유가 여러분들 이제 다양한 미래에 대해서, 전공에 대해서, 그 다음에 커리어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텐데, 혹시 제가 겪었던 거의 30년 가까이 회사 생활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창업을 하고 그 안에서 개발했다가 마케팅 했다가 다시 회사를 그만두고 개비어를 했다가 그 다음 다시 마케팅을 하다가 내 사업을 한 이런 여정들이 도움이 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커리어에 고민되시는 거 있으면 제가 여러분을 어떤 성장에, 고민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다루고자 하는 다양한 AI 솔루션들을 다 링크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바드 같은 경우에는 크롬 브라우저, 엣지 브라우저 상관없이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챗GPT는 이 URL로 들어가시되 3.5는 무료이지만 4.0은 유료예요. 근데 저랑 수업하는 한 4달 정도는 유료로 결제하셔서 여러분이 새로 나온 커스텀 인스트럭션, 코드 인터프리터, 다양한 플러그인을 한번 맛보시길 권해드리거든요. 이건 여러분의 선택사항입니다. 여러분이 이 수업 시간에 많은 거를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유료 결제를 권해드려요. 그 다음 빙 AI 챗봇은 엣지 브라우저에서 하셔야 됩니다. 엣지 브라우저에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빙 챗을 여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빙 검색이라고 치시면 그 URL로 접속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엣지 브라우저의 오른쪽 위에 빙 아이콘이 있거든요. 그걸 누르시면 화면이 분할돼서 빙 AI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왼쪽에 PDF 같은 문서를 올리고 오른쪽에 빙으로 대화하면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 리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다양한 AI를 쓸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인데요. 이것도 여러분이 가입해 보신 다음에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부 유료로 전환된다고 하지만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션에도 여러분 AI 기능이 있는 거 아시죠? 노션을 쓰시는 분이라면 노션에서 AI
AI의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그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 이미지가 3가지가 있는데 미드저니가 있고요, 블루 윌로우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자이너가 있어요. 근데 미드저니는 유료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가장 저렴한 유료 과금을 선택하시고 저랑 미드저니 수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나는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그럼 블루 윌로우는 무료입니다. 블루 윌로우를 여러분이 시도해 보실 수가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에서 이미지 생성하는 도구가 있어요. 이것도 시도해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한번 다양하게 시도해 보시고, 만약에 이거를 뭐 디스코드나 가입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제가 그 가입하는 과정까지를 알려드리기엔 이 수업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다양하게 가입을 해보시고 이미지 생성해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챗GPT의 다양한 도구들을 접속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챗GPT 프롬프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1부터 6번까지 여러분이 프롬프트에 적으실 수가 있는데 1번, 2번, 3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4번, 5번, 6번은 있으면 좋고 근데 없어도 문제는 없다. 그래서 위로 갈수록 중요도가 높고 아래로 갈수록 선택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번 과제라는 거는 동사로 명령하는 거예요. 분석해줘, 정리해줘, 제안해줘, 그 다음에 요약해줘, 글 생성해줘, 뭐뭐 해줘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이거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표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명령을 가지고 챗GPT가 이 태스크가 나한테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맥락을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챗GPT가 막 들어온 1학년생,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동생. 그래서 얘한테 뭐 좀 해줘라고 할 때 그 맥락을 제공해주면 얘가 조금 더 여러 번 말하지 않고도 알아듣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마케터로서 신입사원한테 일을 시킬 때 보고서 작성해줘 라고 하면 신입사원이 어떻게 할까요? 보고서 무슨 보고서요? 일을 못하겠죠. 보고서도 수만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보고서 작성해줘 라고 동사로 표현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9월에 오프라인에서 이벤트를 하려고 해. 그 이벤트의 목적은 기존의 고객들한테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기존 고객만을 초대해서 그 가로수길에서 팝업 스토어에서 이벤트를 하려고 해. 그때 가을의 테마와 어울리는 좀 더 고객들이 감동적으로 느낄 만한 그런 이벤트를 기획하려고 하거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새로운 상품 출시된 거 알지? 이 상품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라고 한다면 이제 건조한 가을에 바르기 좋은 수분크림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체험하고 기존의 고객들이 한번 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체험 기회를 주려고 해.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이벤트를 어떻게 기획해야 되는지 제안서를 만들어줘 이러는 거예요. 지금 말한 제가 컨텍스트, 우리가 어떤 배경에서 일을 하고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고 이거에 대한 성공은 기존 고객이 많이 참여하고 이 고객 중에서 수분크림을 많이 사면 아니면 수분크림의 체험을 많이 하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뭐고 이걸 하게 되는 배경은 뭐고 이게 대회 진행된 환경, 뭐 오프라인 이벤트야 온라인 이벤트야 라는 거, 또 이게 9월이라는 시간이라는 제한이 있죠. 이러한 맥락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럼 신입사원이 그래요. 9월에 가로수에서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를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타겟 고객은 우리 기존의 고객들한테 한정적으로 모든 사람 오세요가 아니라 익스클루시브하게 초대를 하는데 이분들한테 수분크림에 대해서 체험을 하게 하는 거군요. 그러면 이게 잘 됐다고 하는 거는 우리의 기존 고객이 많이 와야 되고 그다음 그분들 중에 그 우리의 새로 나온 수분크림을 많이 시도해 보셔야 되고 샘플을 얻어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몇몇 분은 구매를 해 가시겠네요. 그러면 이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이벤트에 대한 후기를 받고 이러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마케팅에 재료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돌아가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게 컨텍스트예요. 그 다음에 exampler라고 하는 건 예시. 그럼 신입사원한테 맞아 그런 내용인데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제목 쓰고 이걸 추진하게 되는 배경은 이렇고 너가 제안하는 거에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이벤트를 무슨 컨셉으로 진행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예전에 잘된 보고서는 이런 형태야 라고 해서 예시를 보여주면 이대로 따라하면 되는군요 라고 알겠죠. 그래서 그러한 예시를 얘한테도 알려주는 거예요. 1.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고 배경이 있었으면 좋겠고 진행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성공을 측정할 수 있는 KPI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예시를 보여주는 게 exampler라고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4번부터는 옵션인데 챗GPT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제 공개된 문서를 다 학습을 했잖아요. 굉장히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한테 역할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화장품 회사의 10년 차의 유능한 마케팅 기획자야. 그 관점에서. 아니면 너는 맥킨지와 같은 굉장히 탑 레벨의 컨설팅 회사의 유능한 20년 차 베테랑 컨설턴트야. 아니면 너는 20년 차로 시장조사 기관에 시장조사에 대해서 워드베스트를 찍은 전문 시장조사 분석가야. 이런 식으로 그 사람한테 페르소나를 주는 거예요. 너는 이런 역할을 할 거고 이러한 엄청난 경험을 가지고 있어. 또는 여러분께서 나중에 카피라이트를 쓸 때 그냥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카피라이트에 아니면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카피라이트에서 정점을 찍은 구루를 알려달라 그러세요. 그러면 얘가 오길비라던가 카피라이트에서 정말 탑 이제 리더가 되는 분을 알려주거든요. 그럼 얘한테 이런 거야. 너는 오길비야.
넌 카피라이터의 대가인 오길비야. 너가 오길비라면 어떤 카피라이트를 하겠어라고 해서 이 역할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너는 스티브 잡스야. 아니면 너는 오바마 대통령이야. 이런 식으로 너가 누구라면 이런 경험을 갖고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니라는 페르소나를 지정해 주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다음 5번은 포맷인데 이 결과를 이메일 형식으로 작성해 줘. 아니면 표 형태로 작성해 줘. 아니면 분리 포인트로 작성해 줘. 아니면은 내가 이거 바로 카피해서 파이썬에 실행할 수 있는 코드 블럭으로 작성해 줘. 아니면 이거를 문장으로 풀어서 패러그래프 형태로 작성해 줘. 아니면 이거를 HTML로 해서 바로 블로그에 카피 앤 페이스트하면 마크다운이 된 그러한 HTML 문서로 작성해 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얘한테 결과물에 대한 양식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톤은 근데 이거 나 사장님한테 보고해야 될 거니까 굉장히 전문가스럽게, 굉장히 간결하고 전문가적인 세련된 문체로 작성해줘. 아, 이거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광고 시안이야. 그래서 마치 엄마가 설명하듯 유치원생들한테 얘기하듯 편안하게 얘기해줘. 아니면 나는 이거를 설명할 때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고 싶어. 열정이 느껴지게 하고 싶어. 나의 열정을 전달하고 싶어. 그래서 패셔닛하고 열정적이고 나의 확신이 찬 그런 문체로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너가 말을 할 때 이러한 톤 앤 매너로 해줘라고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6가지를 다 이제 책 프롬프트에다 적는 거예요. 어렵긴 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시도하지 마시고 1, 2, 3번 중심으로 하시되 여러분이 나중에 조금씩 감이 잡히시면 4, 5, 6번을 더 한 번씩 넣어보시길 권해드려요. 이 순서는 1, 2, 3, 4, 5, 6으로 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첫 번째 너는 10년차 베테랑 마케터야 라는 식으로 페르소나를 먼저 하고 나는 지금 9월까지 신규 기획안을 작성해야 돼. 이러한 오프라인 이벤트를 작성해야 돼. 이때 오는 고객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는 여러분이 이 프로젝트에 대한 맥락을 제공하고 그래서 프로젝트 기획서를 작성해줘. 아니면은 4P 형태로 아니면 4C 형태로 마케팅 프레임을 제시하면서 이걸 분석해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이메일을 써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제안서를 만들어줘. 아니면 기획서를 만들어줘. 아니면은 책에 대한 목차를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과제를 주는 거야. 뭐뭐를 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시는 잘된 사례는 이런 거야 라고 해서 여러분이 예시를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형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표 형태로 해줘. 리스트 형태로 해줘. 아니면 코드 형태로 해줘. HTML 형태로 해줘. 아니면 그냥 문장 서열식으로 해줘. 그 다음에 톤은 근데 되게 간결했으면 좋겠어. 되게 애정이 있었으면 좋겠어. 되게 프로페셔널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막 시도해보시면 여러분들 바로 느낌 오실 거예요.